네, 안녕하세요. 델타 호텔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홍보대행사에서 A로 일하고 있고,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대행사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홍보대행사 A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대행사 A가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언론 홍보 전문 대행사인데요. 언론 홍보라고 하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획기사를 피칭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기자들과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기자들과는 어떤 일들을 같이 하실까요? 네, 보도자료나 기획자료를 작성하면 기자가 그것을 보고 기사화합니다. 좋은 보도자료일수록 게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기자 미팅을 통해 미디어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시면은 그거를 보고 기자분들이 다시 기사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네. 기사 자체를 A분들이 작성하신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보도자료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기자분들이 그것을 더 좋게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고스트라이터 같은 느낌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A분들이 영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기사도 잘 작성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홍보대행사 A라면은 제안서도 굉장히 잘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보대행사 A가 제안서를 쓰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고객사에서 RFP라는 제안 요청서를 보내는데요.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제안서에는 보통 앞으로 어떻게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홍보를 해나갈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작성합니다. 혹시 본인이 쓰셨던 제안서들 중에 좀 잘 작성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안서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써봤는데 제가 썼던 것 중에 캠페인이라고 IMC 마케팅 제안서를 쓴 적이 있는데 소주 브랜드를 아예 브랜딩을 새로 하는 제안서였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소주명을 아예 다른 소주명으로 바꾸는 제안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실제 있던 소주가 아예 저희가 제안한 이름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먹는 소주들이 델타 네. 호텔님이 제안한 소주 명으로 바뀐 소주를 먹고 있겠네요. 네, 소주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한 이름으로 지금 돼 있는 소주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렇게 상품명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어떤 네. 포인트를 찍으셨길래 상품명까지 바꾸게 하셨을까요? 원래 이게 지역 소주였는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지역 소주의 그런 올드한 이미지를 좀 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힙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런 고객사의 니즈에 잘 맞춰서 저희가 브랜딩을 해나가는 것을 제안해서 고객사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홍보대 행사라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네. 고객의 PR 같은 부분들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주 네. 명까지 바꿀 정도면은 브랜딩까지 같이 요즘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홍보대 행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 홍보, 그 다음에 디지털 홍보도 진행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PR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마케팅이나 브랜딩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쓰셨던 제안서 중에 좀 탈락한 제안서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탈락한 제안서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제안서라고 하면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홍보 대행사에서도 경쟁 PT를 해서 하나가 뽑히는데요. 이제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고객사의 요구에 맞지 않게 핀트가 살짝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이 더 잘했다거나 이럴 때 떨어집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 사례는 고객사가 이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올드한 이미지로 제시를 했다든가 최근 디지털 그런 트렌드에 맞는 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떨어져서 SNS 트렌드나 요즘 밀고 있는 밈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 홍보대 행사를 두 번이나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네. 퇴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홍보대 행사는 업무가 많고 야근이 잦은 걸로 유명한데요. 저 또한 신입 시절에는 10개의 고객사의 메인과 서브로 들어갈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기도 했고 집에 못 가고 근처 호텔을 잡고 자야 될 만큼 야근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번아웃이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홍보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결국 홍보라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퇴사를 하시고 난 뒤에는 아마 홍보대 행사를 쳐다보기도 싫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다시 나는 홍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이 서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 퇴사했을 때는 디지털도 보기 싫어서 SNS도 삭제하고 고객사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SNS를 가입해서 다른 기업들의 마케팅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는 걸 발견했고 기사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번아웃이 와서 퇴사를 결심하셨지만 홍보를 진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홍보대행사 A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역량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저는 홍보 동아리에서 언론 홍보랑 디지털 PR을 미리 경험했어서 그게 도움이 됐고요. 교내 신문사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글을 많이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글쓰기 역량인데요. 저는 대학생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본 덕분에 A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대학 때 기사를 많이 써보면은 그게 네.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언론 홍보는 실제로 해본 경험이 가장 적은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를 많이 써봤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메이저 신문이나 뭐 이런 쪽의 인턴십이 아니더라도 대학 사보나 동아리 신문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럼 이렇게 역량을 가지고 자소서나 포트폴리오도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자소서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쓰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글쓰기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요. 만약 홍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친구랑 대화를 할 때나 팀플을 할 때도 늘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국토대장정이나 해외 유학 경험처럼 대단한 에피소드보다 작은 에피소드라도 홍보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항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증명하는 게 자소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회사를 네. 다니면은 뭐 같은 부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타 부서나 외주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뽐냈던 경험 같은 걸 쓰면 되는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동아리 내 멤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좀 자소서에 풀 수 있을까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상호에서 서로 말이 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피소드로는 친구와 싸웠는데 그것을 풀어간 경험이라든가 팀플을 할 때 본인이 뭐 발표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한 경험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델타 호텔님이 작성하셨던 커뮤니케이션 케이스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는 홍보 동아리에 있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자님들께 연락을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작은 동아리다 보니까 기자님들이 그런 홍보 대행사에서 받는 연락도 많은데 작은 동아리에서 오는 연락을 굉장히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자님들한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신문사 편집장으로 있을 때도 제가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고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후배들의 의견을 일단 잘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떤 불만인지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 대행사 A가 되려면은 자소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해왔던 대외 활동과 업무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쓸 것이 없더라도 개인 SNS를 운영한 경험이나 취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녹여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그동안 써왔던 시를 첨부해서 이제 딱딱한 글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멘션도 잘 쓸 수 있다는 걸 어필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실제 경력은 아니지만 모방작을 만들어서 역량을 어필할 수도 있는데요. 언론 홍보에 적용을 하면 가상의 보도자료를 쓰시거나 SNS 멘션을 가상으로 써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외 활동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델타 호텔님은 네. 어떠한 대외 활동을 하셨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동아리를 했었고 또 교내 신문사 편집장을 했었고 그 외에도 문화재청 기자단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자단처럼 주로 기자단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서류 통과가 되면은 면접을 보는데요. 홍보대행사 A가 받을
받을 수 있는 면접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의 홍보를 하고 싶은지는 꼭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언론 홍보를 하고 싶은지, 디지털 PR을 하고 싶은지, IMC 캠페인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정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트의 홍보를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 뷰티, 자동차, 패션, IT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지도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홍보를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앞에 지원자분들이 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저는 소신껏 그런 홍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앞에 지원자들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소신에 따라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홍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껏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면접관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면접을 봤던 시기에 노제팬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여서 이제 일본 쪽에 관련된 기업을 홍보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을 때 일부 면접관들은 쟤는 시키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또 일부 면접관들은 우리 회사에서 오히려 더 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셔서 오히려 잘 봐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합격하셨을까요? 네,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답변이 정답이었네요. 뭐 정답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면접관님 마음에는 드셨던 것 같습니다. 홍보대 행사 A가 만들어갈 수 있는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대행사 이직인데요. 대행사는 늘 인력이 부족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직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업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으로 이직하는 건데, 홍보대 행사에서 역량을 쌓으면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열리는데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A의 뜻이 이것도 제가 하나요? 이렇게 라고 할 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기 때문에 여러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 행사에서 쌓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홍보대 행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은 기업 PR팀이나 기업 내부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주로 홍보대 행사는 굉장히 진급이 빠른 편이에요. 이제 기자님들이나 고객사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믿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홍보대 행사가 2년을 채우면 대리를 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빠르게는 2년부터 이직을 준비 시작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연차는 5년 차 이상부터입니다. 델타호텔님은 기업 PR팀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업 PR의 장단점이 있는데, 기업 PR은 한 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한 회사만 하기 때문에 대행사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있으면 뭐 뷰티도 해볼 수 있고 패션도 해볼 수 있고 IT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행사가 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행사에서 기업 인하우스로 가시는 분들은 연봉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홍보대 네. 행사가 기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요즘은 괜찮나요? 사실은 괜찮지는 않지만 기업도 기업 나름이기 때문에 대행사도 연봉이 높은 곳은 높고 편차가 많이 심한 편이라서, 그거는 뭐 기업 인하우스가 대행사보다 무조건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